하고 싶습니다. 네. 하고 싶은 게 간절하고요. 해야죠. 3무 1패 있으면 뭐 1패는 안 하고 뭐 꼭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고 뭐 꼭 맞는 건 당연한 건 없지만 목표는 크게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2022년이 이제 정말 며칠 안 남았습니다. 여기에 또 카타르 월드컵도 끝나니까 마음이 너무 헛헛한데요. 저는 아직도 경기 여러 번 막 돌려볼 정도로 제 마음에서 월드컵 떠나보내지 못했거든요. 아니, 국 기자, 2026년까지 언제 기다려야 됩니까? 저 진짜 못 참겠거든요. 다행히요, 내년 7월 호주와 뉴질랜드 공동 개최로 여자 월드컵이 또 열립니다. 거기서 태극 낭자의 기적 같은 이야기가 펼쳐질 거니까 기다려주시고요. 여자 축구 WK리그 지켜보시면 월드컵 보는 재미가 한층 더해질 테니까 관심 있게 지켜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 WK리그, 또 WK리그 하면 이번에 우승한 인천 현대제철 이야기 꼭 해야 합니다. 무려 10연패를 달성한 엄청난 팀이라고 들었는데요. 국 기자 말처럼 이 WK리그 보면서 여자 월드컵도 준비해야겠습니다. 전설의 10연패라는 역사를 쓴 현대제철 팀 안 만나볼 수가 없겠죠. 오늘 이 자리에 초대했습니다. 스포츠야 출발합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여자 축구 WK리그에서 인천 현대제철을 10년 연속 우승으로 이끈 김은숙 감독과 함께합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현대제철 레전저스 여자축구단 감독 김은숙입니다. 반갑습니다. 강산이 변한다는 10년인데 10년 내내 우승했습니다. 먼저 축하드리고요. 그런데 우승을 독식하니까 뭐 욕심쟁이 같기도 해요. 소감 좀 밝혀주시죠. 후후후 욕심쟁이라는 그런 노래도 있지만 결코 욕심쟁이가 아니고요. 네.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팀이 우승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듣자니 구단으로부터 내년 전지훈련을 스페인으로 한 달 동안 보내주겠다 이런 약속도 받았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저희가 원래 쭉 스페인을 갔다 왔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갔다가 이번에 다시 우승을 하면서 숙승연 때 제가 살짝 말을 흘렸습니다. 사장님한테. 그 사장님께서 흔쾌히 갔다 오라고. 어떻게 걸리셨길래 이게 흔쾌히. 제가 솔직히 좀 남자팀이 저희랑 같이 어차피 계열사인데 네. 아쉽게도 준우승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랬는데 저희가 그랬죠. 거기는 준우승해도 스페인 가던데. 그랬더니 사장님께서 어디 가고 싶냐 그래서 제가 저희도 스페인 가고 싶습니다 했더니 오케이 주셔가지고 네 바로 합격 받았습니다. 부럽습니다. 병사가 하나 더 있어요. 네. 이 WK리그 감독상까지 또 수상을 했습니다. 진짜 다 가지셨네요. 솔직히 작년에도 대한축구협에서 준 상을 받긴 했는데 그거는 뭐 항상 매년 누군가가 받는 상이었는데 WK리그가 창단되고 나서 처음으로 열리는 시상식에서 제가 처음으로 받는 상이어서 무엇보다 되게 영광스럽고 정말 뜻깊은 상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선수들한테도 고마운 마음이 가장 클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어떤 말 해주셨는지 궁금하거든요. 딴 거 없는 것 같아요. 왕언니가 한턱 쏜다고 했습니다. 왕언니 네, 감독이 아니라. 네, 저는 때로는 선수들한테 왕언니처럼 다가가거든요. 그래서 법카가 아닌 갱카로 한턱 쏘기로 했습니다. 그래, 얘들아. 와. 우선 선물을 크게 쏘신다는 건 오늘 처음 알았는데 만약 쏘신다고 하면 뭐 전자기기를 쏘셨으면은 아마 선수들이 제일 좋아하지 않을까. 전동 칫솔? 이건 장난이고요. 뭐 사과 그림이 있는 뭐 기기를 뭐 어떤 걸 사주시더라도 선수들이 되게 많이 좋아할 것 같아요. 여자 축구에 어차피 우승은 현대제철, 줄여서 어우현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온 정도인데 독주하니까 혹시 다른 팀들한테 조금 미안한 감은 없지 않나요? 다른 팀들은 조금 저희가 독식한다고 싫어할 수는 있지만 네. 당연한 건 없거든요. 저희도 항상 발전하려고 노력하고 그 발전의 결과는 어쨌든 우승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우승이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 감독으로서 사실 처음 우승한 거잖아요. 되게 거기서 감격스러운 부분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생각하면 너무 이렇게 내리가 스쳐 지나가는 장면들도 굉장히 많고 좋은 선수들이 있기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좋은 팀에 좋은 선수들을 구성했고 좋은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하고자 하는 축구를 할 수 있었고 근데 무엇보다 선수들이
같은 제가 가고자 하는 축구 철학이나 그런 거를 잘 따라와줬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 저는 항상 뭐 이렇게 인터뷰 할 때도 그렇고 선수들한테 공이 돌아가는 거는 그거는 100%고 저는 뭐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거에서는. 네. 우승은 매번 예측하기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선수들 눈빛이나 이런 걸 보면은 아, 이번에는 우승할 수 있겠다. 뭔가 선수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다. 이런 거를 좀 많이 느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 우승한 거에 대해서는 전혀 의심하지 않고 잘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정확하게는요, 작년에 감독 대행을 맡아서 9번째 우승을 달성하긴 했었거든요. 이 감독 대행과 또 정식 감독으로서의 우승 진짜 많이 달랐을 것 같아요. 제가 감독 대행일 때는 솔직히 저의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회사에서 어쨌든 간에 뭐 빈자리를 채워줘야 된다라는 거에 어쨌든 간에 그런 거였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좀 더 과감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확실히 빈자리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선수들은 그대로 구성돼 있는데 감독님의 빈자리가 크기 때문에 과연 제가 우승을 못하면 할까라는 그런 약간 좀 조바심 아닌 조바심이 낸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9연패 달성했을 때는 진짜 휘슬이 불려지는 순간 그냥 눈물이 하염없이 났었어요. 작년에. 네. 그런데 정식 감독이 됐는데 오히려 되게 담담하고 덤덤하고 못할 거라는 생각이 안 들 정도로 참 신기했어요. 말씀 듣다 보니까 작년에 감독 대행하고 이제 정식 감독으로 올해 승격했을 때 사실 뭐 일종의 테스트, 뭐 빈자리 채우는 그런 느낌을 말씀하셨는데 어떤 과정 거쳐서 감독이 되신 거예요? 감독 대행하고 첫 경기에서 서울시청을 상대로 7대0 대승을 거둔 게 아무래도 큰 자극이 됐었고 저희가 선수권 대회를 5년 만에 우승을 했거든요. 그것도 아무래도 큰 약간 구단주님이나 구단께서도 잘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여자 감독이 감독이 되더라도 잘 하는구나 싶어서 그런 생각을 가졌고 아마 그때쯤에 결단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1년을 잘 지켜보시고요. 네. 여성 정식 감독으로서 WK리그에서 최초로 우승한 김은숙 감독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김은숙 감독 자세하게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선영의 프로필! 1975년생인 김은숙 감독, 국가대표로 1995년 10월 처음 뉴질랜드전에서 뛰었고요. 2003년 멕시코전까지 A매치 9경기에 뛰었습니다. 소속팀에서는 1995년부터 2001년까지 현대제철 선수로 뛰었고요. 2004년부터 동산정보산업고 강원도립대, 울산과학대를 거쳐서 친정 현대제철에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코치로서 현대제철의 8년 연속 우승에 힘을 보태고 작년에 감독 대행으로 나서서 9년 연속 우승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올해 정식 감독으로 승격해 사상 최초 10연패 위협을 달성했습니다. 한마디로 현대제철이 김은숙이고 김은숙이 현대제철이다. 팀에 대한 애정이 상당하실 것 같거든요. 지금 너무 좋은 멘트를 해주셨는데 영광스럽습니다. 현대제철이 김은숙이고 네. 김은숙이 현대제철이다. 이런 말을 듣는 게 가장 벅차면서 약간 좀 무게감도 실리면서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저는 현대제철이 제 첫 직장이었어요. 근데 직장으로 생각했다가 하면 그런 애착심이 없었을 것 같아요. 정말 행복했고 제가 뜻하지 않게 이 팀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나갔을 때도 되게 구단이나 감독님한테도 정말 그동안 너무 감사했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정말 애착이 강한 팀이었기 때문에 다시 컴백해서 돌아왔을 때는 제가 감독이 될 거라는 거는 상상도 못 했었어요. 정말 훌륭한 선수들을 가지고 있는 훌륭한 팀에서 감독이 됐을까. 진짜 지금 생각해도 정말 감개무량하죠. 16승 4무 1패 정규리그에서 네. 1위 차지한 다음에 챔피언 결정전 가서 우승하셨잖아요. 네. 이 1패도 안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너무 완벽한 팀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어땠어요? 그게 원래 제 올해 가장 큰 목표였습니다. 무패 우승보다는 좀 월등한 경기력으로 우승하고 싶었는데 아쉽게도 뭐 1패를 안 했을 때는 저희가 완벽하게 구상은 할 수 없었습니다. 좀 약간 핵심적인 선수도 부상을 당했었고 조금 다른 포메이션을 쓰면서 약간 거기서 미스가 났는데 그랬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보면 챔피언 결정전에서는 똑같은 팀을 만났을 때 더 월등한 경기를 했다고 봅니다. 10년 우승하면서 이제 코치와 감독으로 다 있었어요. 코치로는 8번. 네. 작년 감독 대행으로 1번, 올해 정식 감독으로 1번 우승했는데 올해 감독으로 우승은 10번 중에 몇 번째 정도로 기억에 남는 우승인 건지. 저한테는 감독이기 때문에 첫 번째이지만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세 번째 정도인 우승인 것 같아요. 누구나가 보기에는 뭐 감독이기 때문에 첫 번째가 아니냐고 말씀해 줄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저희가 WK리그가 창설되면서
계속 준우승을 해왔었거든요. 그러면서 2013년에 처음 했던 그 우승이 너무나도 아직까지 생생한 기억이 남고요. 누구나가 3연패 우승은 굉장히 힘들다고 얘기했었는데 그 3연패 우승할 때도 정말 잊지를 못하겠어요. 50초만 지나도 상대팀이 우승할 수 있는 거를 저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동점골을 넣어서 승부차기로 우승했을 때 그 극적이었네요. 감격도 있고 아무래도 제가 그래도 꽤 오랜 팀에서 묵묵히 뭐 지도자 생활하면서 어떻게 버티고 좀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감독으로 돼서 우승한 게 이게 좀 세 번째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 스포츠야 시그니처 질문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돌바로 X 질문. 최초의 여성 감독 우승 사실 내가 되길 너무나 바랐다. 하나 둘 셋. 아이고, 무슨 질문이 끝나기 전에 이게. 아무것도 안 했는데. 네. 저희가 아무래도 여자 축구 최초의 실업팀이다 보니까 모든 것도 최초로 저희 팀이 하는 게 이치에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야, 네. 최초의 아이콘이네요. 네, 그러네요. 네. 여성 지도자로 축구대표팀 사상 처음 20세 이하 대표팀을 이끈 황인선 감독. 네. 앞서 스포츠야 출연하셔서 네. 여성 감독으로서 더 이제 발전시켜야 된다 이런 말씀을 강조하셨었는데 어떤 점이 강점이길래 최초의 우승 이런 이정표를 좀 세울 수 있었나 이렇게 본인 돌아보면 어떠신가요? 저는 선수들을 잘 파악을 해서 잘 끌어내는 것 같아요. 그 선수가 약간 좀 침체돼 있을 슬럼프에 빠졌을 때 약간 좀 면담을 통해서든 그런 걸 통해서 그 선수의 약간 극대화시키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올해가 상당히 그런 한 해였고요. 반대로 좀 이런 부분은 한 시즌 겪고 나서 이런 점 좀 보완할 필요가 있겠다. 뭐 이런 점도 좀 생각난 부분이 있을까요? 보완해야 될 점보다는 저는 정말 훌륭한 지도자이기보다는 정말 훌륭한 선수들을 가지고 있는 정말 축복받은 지도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모든 선수들한테 동등하게 기회를 준다는 거는 솔직히 조금 어렵지만 올해는 그걸 정말 달성하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했던 게 약간 좀 아쉬우면서 정말 내년에는 정말 조금 더 오래 못했던 부분을 좀 해보고 싶은 게 저의 목표고 어떻게 보면 실현에 꼭 해야 되는 그 저의 과제의 숙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그 부분인 거지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뭐 내가 올해 부족했던 거가 특히 그게 생각은 나지 않아요. 너무 잘해줬기 때문에. 사실 진짜 모든 최초의 기록을 다 쓰고 계시지만 앞서 저희가 말했지만 이 1패의 기록도 갖고 있거든요. 올해 자신에게 점수를 준다면 몇 점을 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저는 한 80점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거의 완벽한 경기를 했으면 좋았겠지만 제가 3무 1패를 했는데 좀 되돌아보니까 한 3무에서 2번 정도는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경기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1패를 한 경기에 점수를 낮게 주기보다는 그 2무한 경기에 좀 점수가 약간 좀 낮게 책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올해 우승 원동력을 보자면요. 이 원래 강한 현대제철을 더 강하게 만들고자 올 시즌 앞두고 코치진을 대거 교체를 했는데 여성 코치님들이 아니라 남성 코치들을 대거 영입을 했더라고요. 되게 좀 신선한 파격인 것 같거든요. 어떻게 해서 그런 결정 내리신 거예요? 제가 감독 자리에 딱 오르면서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은 선수들을 한 번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을까. 그래서 정말 고심 끝에 정말 다른 여자 축구를 아예 모르는 그리고 정말 남자 축구계에서 서에서도 훌륭한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를 모셔오야겠다는 생각이 되게 간절해서 고심 끝에 정말 정상남 수석 코치님이랑 이영석 지계 코치님을 모시고 왔는데 저희가 똑같은 동갑내기예요. 세 분 다 친구분들이시네요. 7호 토끼띠인데 그래서 사장님께서 솔직히 약간 좀 걱정은 하셨었어요. 왜냐하면 감독이랑 모든 스태프들이 나이가 같으면 좀 약간 그렇지 않냐 그랬는데 적극적으로 저를 믿어주시고 감독이 원하면 충분히 영입해 주겠다 하셔가지고 그게 된 게 오히려는 정말 찐우절과를 낸 거죠. 남자 코치님들이 또 오셔갖고 네. 훈련이 정말 힘들게 진행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강한 훈련도 강한 훈련이고 선수들도 굉장히 힘들어했을 것 같아요. 잘 아시네요. 진짜 선수들이 저한테 계속 와가지고 너무 힘들다고 경기보다 더 힘들다 할 정도로. 경기보다 네. 근데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경기보다 더 힘든 훈련이 돼야지만이 경기장에서 정말 편하게 경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선수들은 정말 끝까지도 힘들다고 했었어요. 챔피언 결정전 2차전 준비할 때까지도 너무 힘들어요. 경기보다 너무 힘들어요. 그랬는데 결국은 저희는 누가 보더라도 믿고 보는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챔피언 결정전에서 어떻게 보면 되게 우승은 현대가 하겠구나라는 그런 그런 생각 많이 경기력을 했죠. 했거든요. 그래서 보여준 것 같아서 선수들은 많이 힘들어서 미안하지만 저는 솔직히 뭐 훌륭한 지도자님을 같이 한 게 너무나 뜻깊고 결과적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충분히 만족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강한 축구를
하려고 했는데 이걸 실현해서 우승하기까지 고마운 선수가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선수들이 가장 떠오르세요? 아무래도 저는 선배들이 없으면 없다고 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일 기억에 남는 선수들이 다 소중하지만 저희 정말 김정미 선수랑 김도현 선수, 이세현 선수 이렇게 서해 선수가 어떻게 보면 저랑 거의 10년의 역사 속에 함께한 선수들이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앞서도 얘기했듯이 정말 저희가 선수들을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정말 강한 훈련을 시키는 남성 지도자분을 데리고 왔을 때 선수들이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그런데 그 선배들이 중심을 잡아주더라고요. 우리 해야 된다. 축구는 정답이 없는 거니까 이게 맞다라고 판단하지 말고 해보자라고 되게 굉장히 중간중간 역할을 굉장히 잘해주더라고요. 네. 네, 자, 말씀하신 대로 현대제철 하면은요, 이 챔피언 결정전 MVP에 오른 국가대표 이민아 선수 절대 빼놓을 수 없이 꼭 말을 해야 되고요. 또 다른 국가대표 장슬기, 정설빈 선수 있습니다. 이 선수들의 활약 진짜 말해 뭐합니까? 입 아프잖아요, 그죠? 진짜 다시 돌아온 테크니컬 이민아, 그다음에 만능 멀티 포지션 장슬기 선수, 그다음에 명승부죠. 큰 경기에 강한 정설빈 선수. 정말 그 세 선수의 활약이 굉장했죠. 그래서 이 선수들이 다른 팀에 갈까봐 되게 조마조마했고요. 내년에도 함께 할 수 있어서 저는 너무 든든하고 행복합니다. 재계약했나요? 네, 했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여성 감독이다 보니까 이 여성 선수들의 고충도 잘 이해해서 선수들을 잘 다독였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면에서 이민아 선수하고 정설빈 선수 또 면담을 통해서 잘 다독여서 결국은 우승하는데 좀 결정적으로 힘을 보태게 했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얘기를 좀 하셨던 거예요? 사실 미나는 끊임없이 도전을 합니다. 해외 진출을 하고 싶어 해서 저도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되는 게 구단 측 방침이기도 하고 저의 생각이기도 한데 미나가 올해도 뭐 해외를 나가고 싶어 했었고 그랬는데 저는 이제 혹시나 미나의 빈자리가 생길까 봐도 이제 그 좀 준비되는 단계도 있었고 해서 잦은 교체? 아니면 때로는 선발로 안 나가는 부분도 약간 좀 많아지면서 미나가 저한테 한 5월 달쯤에 면담을 신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90분 뛸 수 있다. 왜 선발 안 내보내주니까? 자기를 뭐 해외 나가려고 자기를 지금 배제하시는 거냐? 약간 저는 그런 거 말할 때 솔직히 건방지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오를 수 있었고 그래서 저는 미나한테 솔직히 제 생각을 얘기했습니다. 그때 미나가 아니라고 저는 뭐 언제 갈지 모르지만 할 때만큼 할 수 있고 감독님이 믿고 경기 기용해 주시면 90분도 뛸 수 있다고.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조금 생각을 달리 한 것보다는 미나의 생각을 충분히 알았고 그래서 근데 미나도 점점점 좋아지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예, 처음에는 조금은 모든 지도자가 생각할 적에 조금 약간 준비가 좀 덜 됐구나. 갸우뚱 이랬는데 흐름을 가면 갈수록 너무 좋은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정설빈 선수는 솔직히 어려운 한 해를 보냈습니다. 큰 부상도 당했었고요. 그래서 약간 좀 슬럼프에 빠졌었는데 저한테 면담을 신청했고 제가 그 면담 속에서 나는 너를 믿는다. 내가 너를 믿고 너를 기용했을 때 너가 보답해 줬으면 좋겠다고 제가 얘기를 했더니 그거를 정말 큰 경기에서 그것도 챔피언 결정전에서 정말 보여주더라고요. 믿음으로 보답한 것 같아서 정말 설빈 선수 골 넣고 저한테 다가왔을 때 한동안 꽉 안아주면서 감격했고 너무 고마웠습니다. 근데 또 부상당한 선수가 또 있습니다. 우리 국가대표 김예리 선수인데요. 이때 아무래도 현대제철에 큰 고비가 다가오지 않았을까 싶은데 저희 스포츠에도 출연을 했었거든요. 어떤 일이 있어서 큰 부상을 부상이요, 당한 거예요? 생각보다 큰 부상은 아니었는데 그 당시 때는 진짜 굉장히 왜냐면 저희가 거의 좋은 흐름을 타고 있었어요. 리그 시작하고 나서 올해 저희랑 경주 한수원이 만나서 원정 경기를 했는데 2대0으로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래도 상대팀도 거칠게 나올 수밖에 없죠. 왜냐면 서로 항상 1, 2를 다투는 그런 팀이니까. 근데 공중볼 다툼에서 해리 선수는 머리를 갖다 댔는데 상대 이제 선수는 그냥 지고 있으니까 슈팅을 하려고 했는지 축구화로 이제 그 공중볼을 그냥 논스톱 슈팅을 하려고 했나 봐요. 근데 그게 이제 인중에 제대로 이렇게 맞으면서 네, 그냥 기절을 했어요. 그때만 생각해도 너무 정말 아찔하고 모든 선수들이 정말 경기에 집중을 못할 정도로 진짜 앰뷸런스도 막 실려갔었고 경기도 한 15분 정도 중단됐었고 그걸로 인해서 솔직히 그 다음에 해리가 경기를 못 뛰었기 때문에 저희가 좀 패한 요인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렇게 또 재충전한 김일희 선수도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여러 에이스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는데요. 내년에 진짜 더 강해질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반대로 다른 팀의 반격도 거세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여기서 질문 또 훅 들어가 보겠습니다. 돌바로 X 질문.
현대제철 내년에는 무패 우승한다. 하나, 둘, 셋. 싶은 게 간절하고요. 해야죠. 4무 1패 있으면 뭐 1패는 안 하고 뭐 꼭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고 뭐 꼭 맞는 건 당연한 건 없지만 목표는 크게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예, 내년에는 이제 호주, 뉴질랜드 여자 월드컵이 열리는데 올해 카타르 월드컵에서 남자 대표팀이 16강에 진출해서 정말 한국 축구가 들썩였습니다. 국민에게 위로와 희망을 안겨줬다는 얘기도 많이 나왔는데 여자 축구 대표팀에 대한 기대도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16강 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황금 세대고 선수들이 정말 그 콜린 벨 감독이 정말 합숙도 굉장히 많이 하고 저희 뭐 모든 뭐 실업팀 아니면 대학팀 그런 팀들 지도자분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정말 동참하면서 선수들이 훈련하는 부분도 되게 헌신적으로 되게 좀 어떻게 해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꼭 해야 된다고 보고 꼭 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여자 축구는 국내에서 아무리 잘해도 솔직히 발전 가능성이 되게 희박합니다. 국제대회에서 나가서 성과를 내야만이 정말 많은 뭐 선수들이 어린이들이 보면서 같이 여자 축구가 저렇게 잘하고 있구나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큰 월드컵 경기에서 16강 그 이상을 정말 성적을 내주신다고 하면 조금 침체됐던 여자 축구가 다시 발전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벨 감독님. 이 현대제철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0명 안팎의 국가대표 선수들이 있잖아요. 감독님도 뭐 선수들을 워낙 잘 알다 보니까 네. 대표팀 감독에 대한 야망도 언젠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대표팀 감독에 대한 꿈, 여성 최초의 국가대표팀 감독 꿈, 여기도 존재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기대하고 계세요? 기대라기보다는 뭐 저는 솔직히 현대제철이 대표팀의 감독 자리보다는 솔직히 되게 영광스럽고 되게 좋은 자리라는 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 잘해주시니까 구단주님이 너무 잘해주시고 헌신적이시고 근데 대표팀 감독은 솔직히 되게 단일 감독이잖아요. 영광스러운 자리이긴 한데 조금은 없지 않아 저는 부담스러운 자리인데 한번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뭐 신중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